안녕하십니까.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어요. 대형 포장도 급락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 지지율이 한동훈 후보였던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랬어요. 태양금속도 이제 각도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일단은 금요일은 한동훈이 이길 것처럼 좀 대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56% 지지율로 결국은 경선 결승에서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뭐, 뭐 얘기들 뭐 했고요. 뭐 이번에 뭐 대선에 승리하겠다. 뭐 그리고 뭐 여러 명 불러내서 저도 이제 봤는데 여러 명 불러내서 손잡고 함께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의 관건은 한덕수 이제 후보죠. 한덕수 후보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단합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뭐 10분 통화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근데 보면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이잖아요. 그 전에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좀 단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절차상 이런 것도 되고 뭐 10일 날까지 합의하고 이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7, 8, 9 그러니까 이제 휴일이 끝나고 수목금 7, 8, 9 안에 해결하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중도입니다. 어느 당 편은 없어요. 자, 지금 대선판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차기 대통령 적합도 뭐 42%, 뭐 한덕수, 한동훈이 더 높았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가 일단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변수가 생겼죠. 이제 이 대통령 적합도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파기환송을 당했어요. 3심에서 저기 대법원 판결에서 자, 유죄 추정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판부도 얄궂습니다. 그죠? 무죄면 무죄.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선거 치는 거고 차라리 파기 자판 유죄면 파기 자판을 해서 지금 사실 뭐 등록을 못하게 해야 뭐 민주당도 뭐 다른 인물로 대체를 하던 준비를 하잖아요. 파기환송 이거 애매한 건데 이거 공을 다 돌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또 확정 판결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가 사실 물리적으로 없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자, 그럼 뭐 대법원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재명은 유죄다. 그것만 딱 밝혀준 거예요. 유죄인데 어떻게 될지는 니들이 결정해라. 거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책임을 지려면 끝까지 지든가. 저는 사실은 둘 중에 파기환송이 될 것 같았긴 했는데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봤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지금 지지율이 차이가 나서 물론 이제 대법원 입장은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이 중간 단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심의 판결이 너무 좀 찝찝했잖아요. 저 같은 중도가 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중도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2심도 문제가 많았고 자, 그렇다고 뭐 무죄 주자니 그렇고 또 유죄로 다 때리자니 좀 그렇고. 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중도층의 이동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유죄 받았는데 더 들어오진 않겠죠. 자, 그래도 이 지지율들을 합해도 안 될 거란 얘기죠. 이제 하나는 빼야죠. 뭐 한덕수, 한동훈 지지율로 따져도 그냥 이것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2%죠. 이걸 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여기서 뭐 한 10이 빠졌다. 32. 여기가 10이 바로 올라가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빠져나간 표가 바로 여기로 가진 않아요. 뭐 바로 간다고 해도 32, 30이죠. 자, 아직은 뭐 박빙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지지율 이런 거 나와야 되지만 또 지지율도 그렇습니다. 리서치 기관마다 다 틀려요. 자,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단일화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단일화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번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전 총리라고 할게요.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권의 욕망 뭐 이런 것도 뭐 속으로는 없진 않겠지만
사실 좀 밀려나온 것 같아요. 누군가 푸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푸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부에서 돌던 여의도 찌라시들 있죠. 여기랑 너무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하자마자 개헌한다, 임기 단축한다. 저는 2년까지 들었어요. 2년만 하고 말겠다. 너무 짧죠. 2년은 그죠? 올해도 거의 반이 지나가는데 그런 찌라시들하고 너무 맞아가는 게 약간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저는 만약에 아니라 이제 현실화 됐는데 후보는 저는 나오게 되면 한덕수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일단은 김문수 관련주들은 일단 폭등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승 진출이 아니라 일단 결승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번에 대선이 못 나온다고 해도 다음 기회라는 게 주어져요. 거의. 왜냐하면 이제 경선 1위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베네핏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이는 좀 많죠. 김문수 전 장관이 나이는 많은데 이제 후보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나이가 많긴 한데 뭐 다음에 도전할 만한 나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한숨은 돌렸다. 평화홀딩스는. 근데 차트는 지금 다 깨졌어요. 자 파동학으로 볼 때는요. 이게 3파동이거든요. 이게 마무리 안 되고 엔딩 파동이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8,500원에서 튀었어야 돼요. 안 튀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약했죠. 결승 가야 본전이었어요. 김문수 관련주는. 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폭등이. 왜냐하면 내내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1위 한 사람의 슬픔이죠. 자, 근데 뭐 4위 한 사람이 결승까지 갔다. 이건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이 아니죠. 이제 내일은 휴장이니까 수요일 날 열려도 뭐 당연히 상승은 하겠지만 계속 폭발적인 흐름으로 가긴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상승할 시간이 없다. 만약에 지금은 한덕수 전 총리가 더 나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다음 주가 거래일수가 7, 8, 9 딱 3일이에요. 꼴랑. 그죠? 그런 거 볼 때는 뭐 냉정하게 평가하면요. 신고가 가기가 쉽진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다른 건 있습니다. 또 뭐 경선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원샷 경선을 할지 뭐 서로 토론회를 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양보할지도 모르고. 근데 만약에 뭐 한덕수의 양보를 받아낸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 지금 뭐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법까지 고치겠다. 대통령 되면 소추 안 받게. 이게 사실은 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찍어요. 어차피 보수 쪽 골수 팬들은 누가 나와도 찍습니다. 중도를 어떻게 움직이냐가 큰 건데 양쪽 다 문제가 크다는 거. 이쪽은 탄찬이라는 거. 김문수는 이쪽은 뭐 전과 오범이 됐잖아요. 일단 후보 자격이 있는지가 일단 관건이에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는 거. 자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저는 일단 한덕수가 후보로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게요. 자, 평화홀딩스가 이정고가 넘으려면 길은 하나예요. 한덕수한테 이기는 거.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되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신고가를 갑니다. 근데 일단 최종 후보는 결승에서 이기긴 했지만 한덕수한테 자리를 내준다. 13,000원 돌파하기도 버겁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산업은 한 1,800원 정도 물러나면 한덕수한테 이제 져서 물러나면 1,8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재명과 이제 레이스를 뭐 펼치는데 유리하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정고가 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 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